정박의 아들 정태웅입니다. 오늘 저희 시사 논평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편입니다. 일본은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 시점을 결정하려는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뒤 핵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어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해양투기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원전 오염수,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고 조선일보가 일찍이 2019년도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시에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죠. 일본은 이른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이 제거되므로 해양 방류에도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주무부처 장관인 과학기술상조차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세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보고서에 담긴 해양 생물 영향 실험조차도 IAEA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한 데 불과합니다. IAEA 보고서조차도 핵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권장하거나 승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핵오염수 투기를 막는데 외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본의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설사 사실이고 그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삼중수소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또한 기준치 이내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삼중수소가 내부 피폭 형태로 누적될 경우에는 암이라든가 유전자 변형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각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하다고 해서 장기간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한 것도 월성 1호기가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캔두형 원자로이기 때문입니다. 경수로형과 달리 중수로형은 삼중수소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핵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을 퍼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우병 사태 당시를 되돌아봅시다. 당시 미국산 소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전국적인 저항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미 양국은 재협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30개월 미만 소만을 수입하고 내장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은 연령과 관계없이 수입하지 않기로 하는 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먹는 쇼를 벌일 때가 아니라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핵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해양 투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탱크를 더 세울 땅이 없다면 탱크를 더 크게 만들거나 높게 만들어서 더 저장하면 되고, 콘크리트와 반죽으로 섞어서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BS 뉴스10에 따르면 일본은 5가지 핵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일본이 검토한 5가지 가운데 해양 투기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본이 돈을 안 쓰려 하니까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공유하는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전국민적 촛불 시위로 광우병 위험을 덜어내고 국민 검역 주권을 지켰듯이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학의 아들 정태웅의 시사논평,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